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갑자기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는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 무서운 사고인데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하는 산사태, 그 징후를 포착할 수는 없을까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힌트를 얻기 위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지난해 10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하구 구평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태풍 타파로 약해진 집안에 태풍 미탁이 삽시간에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토사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산사태 징후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동 극경사지 붕괴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건물 3층 높이의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 극경사지의 붕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인공으로 시간당 50mm의 비를 내리게 하고 35도의 경사면 1.5m의 토층을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미탁의 토사 붕괴 현장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토사 곳곳에는 붕괴 과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심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붕괴 과정에서 측정된 각종 데이터는 실험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물폭탄 수준의 세찬 비가 스며들자 아랫부분부터 토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1시간.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계측기에서 관측된 센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붕괴 현상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난 2017년 실험 이후 세 번째 이뤄진 급경사지 붕괴 실증 실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올해 한 차례 더 모의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징후를 포착해 사전에 경고등을 켠다면 그만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경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넉 달 사이 부산에서만 10,000명 가까이가 빈곤층에 포함됐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5개월, 무역, 제조업, 서비스업, 소매 판매까지. 올해 1분기 부산 경제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느는데 지난 5월 부산의 실업률은 2000년 IMF 이래 맞이한 5월 중 최대치.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목되는 수치는 또 있습니다. 바로 빈곤층의 증가입니다. 부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지난해 수급자는 매월 1,000명 안팎의 소폭 증가세를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까지는 증가 인원이 600여 명 수준이었는데 2월 들어서부터 상승폭이 가팔라집니다. 전월 대비 3배 가까이 늘더니 3월에는 2,000명, 4, 5월은 무려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1,100여 명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상승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불과 넉 달 사이 늘어난 수급자 수가 지난해 1년과 맞먹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부산의 전체 인구는 매월 1,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급자는 꾸준히 늘면서 현재는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습니다. 전북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도 2월 이후 증가가 뚜렷합니다. 넉 달간 늘어난 차상위 계층 인원은 1,400여 명으로 지난 한 해 증가폭의 8배. 결국 코로나로 인한 경제 쇼크가 상당수 부산 시민의 가계 소득분위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산업 기반 자체가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요소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그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수급자가 느는 구조가 됐고요. 이게 이제 장기화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수급자가 더 많이, 더 빠르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쯤 부산의 빈곤층은 30만 명에 달해 시민 12명 중 1명이 빈곤층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예산 부담도 문제입니다. 수급자가 받는 생활보장급여는 국비와 시비, 구비로 일정 비율씩 분담하는 구조.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 지자체의 고정복지 예산도 늘 수밖에 없고 이를 충당하려면 다른 사업 예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게 지원되는 예산,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한 1조 5,100억 정도인데 지금 이 추세로 가게 되면 2021년이 되면 한 대략 최소 7천억에서 한 1조 한 2천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복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19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저소득층을 관리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로 불면증이 꼽히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한데요. 의학계에서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는 이색 캠페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조사 대상 177만여 명 가운데 33만여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명 중 1명꼴입니다. 우울증 환자 중 4분의 1은 중증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은 우울증의 원인이자 증상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증의 첫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같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4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경우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1.9배 정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3,000여 명.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런 오명을 씻기 위해 이색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수면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을 관리하자는 이른바 꿀밤 챌린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하자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올린 뒤 다음 주자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꿀밤 잘 자는 그날까지 이 꿀밤 챌린지는 계속됩니다. 우울증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을 찾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꽁꽁 숨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침이 나면 감기가 아닐까라고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이야기해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잠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독서와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을 꼽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부산 평화도매시장에 옷을 사러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영남권의 동대문이라 불리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로 51년째를 맞아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에 선정됐고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등 시장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1호 같은 골목에 숨은 보물이라도 찾듯 사람들이 이리저리 가게를 둘러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빼곡히 들어찬 500여 개의 점포, 영남권의 동대문이라고 불리는 부산 평화시장입니다. 신발과 의류, 속옷, 액세서리 등 파는 물건은 다르지만 상인들 대다수가 평화시장의 터줏대감입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가게를 부산 평화시장에서 35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는 김옥경 씨. 최근에는 딸도 같이 가게를 운영해 3대째 부산 평화시장에서 가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동남권 경남 일대에서 많이 오셔요. 부산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울산 또 이렇게 기장 이런 데서 많이 와요. 평화시장은 자가 생산을 하잖아요. 안에서 제품에서 하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없는 개성적인 물건이 좀 많잖아요. 부산 평화도매시장은 1969년 철물 상가로 시작해 70년 초 의류 전문 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후 시장 환경 변화로 전통 시장들이 쇠퇴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며 지역의 대표 전통 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상황. 3층에 올라오시면 좀 젊은 층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손님들이 와서 쇼핑하기도 좋고,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심각해졌죠. 실질적으로 장사가 너무 안 되는 상태니까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부산 패션 1번가로서의 부활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시장으로 선정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까지 판매와 홍보를 확대합니다. 10대, 20대의 소비자를 겨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참여하며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하기 힘든 고객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포인트 사업이라든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갖다가 도매 쇼핑몰을 대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 평화시장의 이런 노력들이 500여 개의 점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은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하지만 원전과 관련한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 정작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부산시의회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산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부산시의회 김광무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 안전조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 부산의 원자력 안전 관리에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사실 원전 문제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접근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시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 정책을 개발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 안전 관리 현황과 시민 안전 확보 방안, 원자력 시설 감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시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책의 기본 원칙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가 중앙정부의 신규 원자력 시설 설치에 대한 금지를 건의하도록 했고, 설계 수명이 끝난 시설은 연장 금지와 조기 폐쇄 의견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관리 조례에서 부산시의 역할 확대 못지않게 강조된 것은 시민 참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조항을 만든 것은 물론 원자력 안전 시민 검증단도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 시민 검증단은 시민이 원자력 시설의 안전 등 불안 요소와 환경 오염 문제 등의 감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원전이 주요한 국가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의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원자력이 정말 안전하게 운영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자력 시설의 사고 등 원자력 안전위원회로 전달되는 정보를 부산시도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 특정 상황에서 부산시가 중앙행정기관에 원자력 시설의 사용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조례에 포함됐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조례는 대전과 울산에서도 제정돼 시행 중이며, 대전에서는 원자력 시설 안전성 시민 검증단이 구성돼 실제 검증 활동을 펼친 사례도 있습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꽃 수국이 영도 태종사 주변에 만발했습니다. 올해는 도심 공원에서도 수국의 향연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른
양손보다 큰 꽃송이들이 산비탈을 물들였습니다. 형형색색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아름답게 핀 꽃을 감상합니다. 용도 태종대의 수국 수만송이가 만개했습니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한 뿌리에서 다양한 색상의 꽃을 피우는 수국. 흐드러지게 핀 꽃은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즐거운 생각, 내가 좀 젊어지는 생각, 좀 우울한 일이 있어도 행복해지는 시간. 색깔도 다양하고 저렇게 붉은 거는 전 처음 보거든요. 참 화려하고 아름답네요. 수국이 만발했다는 소식에 태종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수만 송이의 수국의 인기는 부산을 넘어 이미 경남까지 알려졌습니다. 블럭지가 많은 데는 그래도 경주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태종사니까 또 쉽게 올 수도 있고요. 자, 멀리 가는 것보다 교통편도 편하고. 태종대 수국의 향연은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매년 잊지 않고 꽃을 피워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수국에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않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힘들게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참 수고했다. 당신의 이 수국 자체의 자기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은 탐스럽고 행복하고. 가로수가 펼쳐진 산책길도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지난해 심어놓은 수국이 1년 만에 꽃을 피운 겁니다.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수국길이 끝나면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바다가 펼쳐집니다. 도심 속에서 만난 수국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그래, 도시에서 맨날 회색 건물만 보고 이렇게 있다가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걸고 그러면은 마음이 힐링도 되고 너무 좋아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수국은 7월까지 절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매년 7월 열렸던 수국 축제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교통카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뒤 10만 원짜리 선불 교통카드를 신청하려면 동주민센터와 경찰청을 들러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동래구와 연제구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다음 달부터 모든 구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산경찰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운영합니다. 경찰은 16개 경찰서별로 시니어 순찰대, 경비업체, 대학생 등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순찰대를 구성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2달 동안 운영합니다. 순찰대는 주로 해수욕장이나 번화가 주변의 공중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카메라 탐지기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부산시가 만 55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부산에 있는 운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기업으로 시니어 고용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부산시는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우수 기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시니어 친화적 근무 환경 개선비와 함께 시니어 근로자 급여 50%를 최대 6개월 동안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가 을숙도 문화생태여행 완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울숙도에 있는 생태, 문화 관련 기관들을 방문한 뒤 2곳 이상의 인증 도장을 받으면 도장 수에 따라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입니다. 인증 장소는 부산 현대미술관, 을숙도 조각공원, 낙동강 하구뚝 전만대, 낙동강 문화관 등 모두 8곳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